네, 라라님, 마음님, 아리아님, 지민님, 효님, MK님 모두 환영합니다. 아,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맨날 음성으로 하니까 음질을 더 좋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제가 그 보야 마이크도 사서 했는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 노트북에 늘 꽂았었던 그 마이크가 전혀 설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걸. 이렇게 또 한 걸음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 제가 지금 오늘 진짜 내 마음을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영상 찍던 게 생각나서 그러면은 음, 영성 북코칭 팀도 그렇게 한번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오늘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어떻게 찍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조금 더 형편이 넉넉해지면 좋은 마이크, 그러니까 휴대폰을 꽂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게, 네, 그거 한번 사서 또 도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에겐 도전인데 어떻게든 미미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닫고 싶은데 닫길 바랍니다. 효님 고마워요. 저 문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난 나에게 저런 말을 쉽게 안 해주는구나. 물론 그게 저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저도 저를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럼 오늘도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몇 번째 라방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몇 번째 만남이게요? 오늘 벌써 6번째 만남이더라고요. 저희 11월 2일에 시작했는데 현님 깝스 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12월이네요. 그리고 6번째 만남. 네, 쑥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같이 한 주간 대화 나눴던 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나눌 범위는 144쪽에서 171쪽입니다. 144쪽에서 171쪽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이거 벌써 5번째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의 꿀팁은 저는 진도표를 꼭 인쇄해가지고 꼭 이렇게 줄거가면서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흘렀다라고 느꼈던 점은 이번 진도표가 총 4페이지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가 지나서 2번째 페이지예요. 그리고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39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지우면서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진도표를 보시면서 하시나요? 그럼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나눌 것은 144쪽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역할 연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 역할 연기 관련해서 알아차린 것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실래요? 저는 저의 역할 연기라고 치면 엄마, 제 아들들에게 엄마일 때랑 그리고 코치일 때 최근에 좀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목요일마다 왜 코칭 스터디를 진행하잖아요. 그때 이제 스터디를 제가 이제 다른 코치님들, 동료 코치님들에게 진행을 이렇게 함께 하다가 이번 스터디는 좀 다시 제가 하게 됐거든요. 다시 좀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기 같아서. 근데 스터디 진행할 때 제가 역할 연기를 한다고 느껴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걱정 근심 하나 없고 모든 것에 득도한 듯한 역할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거 접속할 때까지 얼마나 쫄보고 나는 과연 그 20여 명의 동료 코치님들을 내가 과연 뭐라도 할 수 있을까란 마음에 막 압력 상태거든요. 엄청 프레셔를 많이 받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절한 역할 연기를 해서 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한 저도 녹여 있긴 한데 저의 역할 연기는 그래도 저에게 해롭지는 않다. 저에게 편안함을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는 가급적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해하는 전 내향형이고 그래서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코치 역할이 아닐 때는 일상에선 가급적 사람을 적게 만나서 저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존중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지난 한 주 동안 좀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역할 연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알아차리신 한 주였는지 궁금하네요. 뭐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고 전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렇군요. 라라님께서 역할 연기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몸, 그건 너무 익숙해서 에너지 관리가 쉬운데 역할 연기를 내려놓은 장면에 몸은 익숙하지 않아서 피로감이 너무 느껴져요. 그쵸. 역할 연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몸이 힘들죠. 진짜 나로서 온전히 있는 라라님하고 비슷하게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걸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자기 대화 일지에도 썼는데 나는 경직 상태가 익숙하구나. 항상 뭐가 쫓아올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승모근에서 느껴져요. 어깨를 항상 움츠리고 있는 저를 봐요. 현대인이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의식적으로 계속 알아차리려고요. 내가 지금 경직되어 있네. 이완하자. 이완 이렇게 좀 한 이틀 정도 전부터 시도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의 한 문구로 깨달았어요. 데스티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끝에 그렇게 적힌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좋은 나는 나에게 휴식을 선물한다.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의 표현을 치면은 역할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은, 역할이 없는 상태의 저에 대해서 경험이 적었다, 없었다, 이걸 좀 깨달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성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또 여기 144쪽에서 시작되는 문구가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여파가 좀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부모라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런가? 부모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리고 여기 방금 나라님이 나라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거 인증해 주실 때 한참 썼던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찾아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라. 명언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작업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 됐어. 나 이제 좀 내가 만족스러워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 곁에 돌아가면 다시 이전으로 트리거 되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내용들은 약간 부모인 독자들을 위해서
의식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나왔었어요. 아, 지민님, 저는 제가 가진 에너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영역에서 역할 연기를 하다가 지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녀, 언니, 직원, 동료, 후배, 친구. 그쵸. 내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 있을 텐데, 그걸 약간 제가 저에게 썼던 이제 표현이었는데, 소모해버린다? 이렇게 다 써버린다, 소모한다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전 얼마 전에 제 일지에 썼었거든요. 사실 갖고 있는 내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괜히 부모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노사연만. 저는 저 표현을 보니까 저는 또 부모 못지않게 왜 나의 아들들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에게 목소리를 다르게 할 때 역할 연기를 한다. 본 목소리. 아리아님의 저 표현은 되게 인상적이네요. 본 목소리로 하려고. 우리의 본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역할 연기가 아닌 나는 누굴까요? 참, 이 144쪽에 이 문구로 여러분들이 화두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144쪽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고통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고통에 저항하는 한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된다. 그 저항이 불태워버려야 할 에고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가속화된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고통의 불꽃은 의식의 빛이 된다. 최근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 속에 있나요? 그리고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고통에 저항하고 계신가요?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의 에고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그게 더 힘들게 만든대요. 이 문구는 참 대단하네요. 144쪽 맨 아랫줄입니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먼저 예라고 말해야 한다. 최근 왜 G.O.D가 다시 뭐 콘서트 한다고 컴백해서 나오는데 왜 G.O.D의 거짓말 노래 중에 전지현 씨가 그 녹음한 왜 싫어 싫어 하는 거 있잖아요. 잘 가 이러면은 뭐 가라고 하면 뭐 싫어 싫어 하는 것처럼 고통이 오면 전 싫어 싫어라고 외치는 저를 뒤돌아봅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어요. 이거 타이핑 쳐드릴게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게 예라고 말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제가 방금 질문 쓴 거예요. 떠올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자 겪고 있는 고통들에게 싫어 오지마 안해 또 왔어 이게 아니고 예 하고 말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전에 어떤 영성 워크숍에서 배웠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도전이 오면 no 하는 게 아니고 yes yes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끄덕이라고. 그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였어요. 당시 배웠던 건
고통아, 또 왔니? 네가 또 올 줄 알았어. 오랜만이다, 야. 이러면서. 나 너 익숙하지. 그래, 요즘 좀 소원했지. 내가 너 올 줄 알았는데, 환영한다. 그래서 고통을 환영하라, 뭐 이런 걸 배웠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그래, 왔어. 아유, 올 줄 알았지. 그래, 그래, 와. 이해하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파트에서는 이제 부모와 아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와닿으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찔리기도 하고 끄덕이기도 하고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본인 어린 시절도 떠올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순수한 있음으로 있으라. 네, 현재님 반가워요. 순수하게 있는다는 건 뭘까? 순수한 있음 146쪽입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문다. 근데 이건 막상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온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를 듣고 접촉하고 함께하는 것. 아이를 존재 그대로 바라본다는 표현에서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147쪽 아래에 있는 동등함이라는 거였는데요. 문득 저는 어디서 영상에서 봤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부모를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 너무 어린아이지만 사실 이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은 사실 동갑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수천만 수억 년 살아온 우주 입장에서 2, 30년 차이 나는 부모와 자녀는 동갑이라고. 그래서 동갑 친구랑 잘 지내라고. 존중하고 지내라고. 이런 영상을 봤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 스터디에서 제가 올린 포스트잇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그 MVC 대상이 제 첫째 아들인데 그 글을 쓰고 딱 메뉴에 썼던 것이 너랑 나랑 하늘에선 가장 친한 친구였지 라고 딱 적어뒀거든요. 그리고 지난 1, 2주 동안 아이를 볼 때마다 얘는 10살애가 아니야. 나랑 저 태어나기 전 하늘에 있을 땐 우리 친구였다. 베스트 프렌드였고 내가 먼저 태어나서 이 기반을 닦아 놓으면 너도 내려와. 우리 지구에서 잘 지내보자 이랬던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상상을 계속 했더니 아이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네, 동등함. 그래서 존재로 본다라는 것은 너랑 나랑의 어떤 차이나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휴먼 비잉으로서 동등함 이야기해 줬죠. 네, 채팅창에 올라온 글들. 네, MK님. 며칠 전부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돌봐주느라 잠을 잘 못 잤어요. 작업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방해받는다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웠는데 마감일은 다가오더라고요. 그죠? 항상 와요. 결국 새벽 일어나야지 하고 마음 먹고 나니까 그냥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 축하해요. 알아차리고 선택하셨네요. 라라님, 만약에 고통에 예한다면 일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통으로 진화하게 되는 듯해요.
그런데 환대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경험은 환대만 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왔어? 반가운 얼굴 봤으니 이제 그만 빠빠이 하자고. 얼굴 봤으니까 좀 이대로 좀 가자고 이렇게 안녕하고 싶지만 고통은 아이고 자기 할 일 다 해야 가더라고요. 참 그 친구 성실하죠, 라라님. 꼭 오면 지 할 일 다 하고 가요. 그래서 라라님은 요즘 이번엔 뭐야? 하고 호기심으로 깊게 머무르려 노력해요. 멋있는 표현이네요. 할 일 다 하고 가는 친구. 이번엔 뭐야? 효님은 그 순수한 있음으로 보는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아이들 포함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솔직한 고백에 공감합니다. 아리아님은 아주 사소한 고통을 알아봐주고 품어봤더니 뭔가 알려주려고 왔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은 그래도 막 친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주자주 반가워해주고 예스해주려고요. 그러게요. 참 이 고통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 중에 본질적으로 보면은 결국 사랑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어서 같이 읽어드리려고요. 148쪽인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 부모가 아이를 인간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 차원에서 알아봐주는 것. 모든 아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 그것은 부모가 자신을 한 존재로 알아봐 주길 바라는 갈망이다. 근데 이게 꼭 비단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지 않아요. 바라님, 오늘도 나오나요? 이 죽일 놈의 사랑아. 아, 라라님, 그거는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어디 가도 항상 그걸로 끝나가지고. 아유, 참. 웃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149쪽에 나라님이 말한 또 그 사랑이 나옵니다. 신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왔다. 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 형상들 안에 있으며 동시에 그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이다. 사랑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 있는 일원성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너와 나는 하나인 일원성. 149쪽에 오늘의 명언이 나오네요. 역할 연기의 포기. 역할 연기를 포기하라. 고통은 고귀한 목적이 있으니 예하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MK님 일하면서 느끼는데 막 10개월, 12개월 말도 못하는 아가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 제 힘이나 능숙함이 오히려 놀이에 방해가 됨을 느낍니다. 같이 신기한 걸 만지고 느끼는데 집중하면 아가들이 그걸 알아서 같이 놀자고 먼저 제 손을 잡아 끌어요. 그럴 때 동등함, 같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 NLP 공부하다가 그런 표현 나온 거 이전에도 나눈 것 같은데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마치 인어공주가 바다에 살다가 무트로 나오면 육지로 나오면 목소리를 잃듯이 모든 아기들이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트기 전에는 영적이래요. 영혼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걸 에너지로 느낀다고. 그래서 부모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그 느낌, 에너지를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트이기 시작하면서 육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영혼의 언어를 잊게 된다고. 인간의 언어를 갖게 됨으로써. 아이들만큼 순수함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어린아이, 나보다 훨씬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나보다 부족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나랑 얜 같은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나이만 좀 다를 뿐이야. 반가워. 나의 영혼의 친구.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좀 경이로워진달까요? 영혼의 언어 표현은 저희 이웃에 사는 할머니께서 말해주셨어요. 제가 둘째를 그 아기띠를 메고 어딜 가는데 둘째에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아이고 너는 우리 예쁜 아기는 아직 이 지상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 너는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이러면서 예뻐해 주시고 갔거든요. 주차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주차장에서 그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와 뭐지 저 할머님? 하면서 다 그냥 제가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하는 아이로 바라보던 시선이 탁 네, 전환되었죠. 장난이 아니죠, 내공이. 네. 하지만 저희 둘째는 지금은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드디어 지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오늘 수다 떨다 보니까 8시 30분이 됐어요. 오늘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를 간주 점프하듯이 훅 던져서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책에 결국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역할 연기할 때 너는 고통을 좀 받아. 근데 잊지 마. 이 순간 너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어. 막 찔렸어요. 155쪽에 아래 보면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의 한가운데서 이 순간 나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내 에고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근데 너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 삶은 고통이 아니야. 삶의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장이야. 159쪽에 행복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밖에 없음. 지금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는가? 현재 순간과 화해하는 것이다. 현재 순간은 삶의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장이다. 지금,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놀이가 일어나길 바래요. 그 삶의 놀이를 하는 가운데 166쪽에 나오는 일하기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판 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놀이라는 것 안에 오는 고통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스 왔니? 일하기 할 때도 왔니? 나 너 올 줄 알았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여기 166쪽에 나오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예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7쪽입니다.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일은 하나의 영적 수행이 된다. 그들은 일을 하는 동안은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며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비교적 무의식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자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 순간순간이 요구하는 것에 충분히 반응하며 감탄할 정도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가 되고 지금과 하나가 되며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과제와 하나가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은 그들이 하는 일을 뛰어넘어 멀리까지 확대된다.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도 에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무거운 에고를 지닌 사람들조차 때로 긴장을 풀고 방어 심리를 내려놓으며
역할 연기를 중단한다. 에고 없이 일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새로운 지구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167페이지를 보면서 사실 우리 영성북 코칭 멤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얘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 이렇게 하루 4페이지를 읽고 인증을 남기며 서로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서로의 에고를 줄어들게, 서로의 삶이 그래도 약간은 놀이이게, 서로의 삶이 서로의 삶에 주어진 고통에 조금 더 왔어? 예 할 수 있는, 예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매일 조금씩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이렇게 30분이라도 연결되고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 내서 밴드에서 연결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지금 제 삶을 중심을 잘 잡게 도와주는 건 이 모임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라라님. 지구를 한번 화이팅 있게 건설해 봅시다. 갑자기 그 뭐죠? 갑자기 또 애니메이션 소울이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우리 한번 화이팅 있게 화이팅 있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에 이해하고 현재 순간을 조금 놀이로 여길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존재를 통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에고가 조금 줄어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영화 소울이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오늘 또 시도했던 영상도 한번 올려볼게요. 놀이처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